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색이다 라는 의미의 각자가 되겠습니다. 색이다 라는 의미의 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귀다가 아니고 새기다입니다. 사귀다는 누군가와 친분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고, 색이다 라는 것은 조각하다 라는 뜻을 갖는 거죠. 여기 지금 삐쳐 올려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무 등에 칼집을 내서 모양을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도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하기 편하도록 만든 칼 세트를 얘기하는데요. 조각을 하기 위한 칼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파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부드럽게 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을 가진 칼들이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시점, 정각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사이의 거리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딱 그 지점을 예를 들어서 12시 15분 30초 12시 정각 또는 1시 10분 전, 이거는 딱 정확한 그 시간대를 시각이라고 한다. 부각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딱 뜨이게 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게 초나라 때의 한 사례를 드는 건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칼 잃어버린 그 부위를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 지난 뒤에 배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표시한 부분에 칼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주위를 맴돌았다라는 이야기로 쓸데없이 효과 없는 일을 계속 주장할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깊고 대단히 절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도장을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도장을 새기다라는 뜻인데, 도장을 새기다라는 각인이라는 말은 현대 국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도장 문화가 지금 이제 점차 사라지고 사인 서명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인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기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각인이라는 말은 일반 보편화되면서 머릿속에 도장을 새기듯이 딱 특정 그 사건을 또는 특정 사안을 고정시키다,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이 아주 어떤 태도 또는 대처하는 방법이 극히 모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각에 늦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에서 모양을 만든다는 점을 착안해서 그 상대어로는 주자를 들어봤는데요. 쇠뇌를 녹여서 거푸집에 넣어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단어로 한자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의 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낭자는 소녀 또는 젊은 여성을 뜻하는데요. 랑이 아니고 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젊은 여성, 소녀라는 의미의 낭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건 랑자가 아니고 낭자라는 점 염두에다 두시고요. 낭자, 그러면 소녀, 시집가지 않은 여성, 젊은 여성, 처녀를 뜻하는 거고요. 낭자군 하면 원래는 이게 여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군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이 여자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이라는 의미로 쓰던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여군이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가 대표로 나가는 여자 그 운동선수 단, 여자 운동선수 팀을 낭자군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낭충이라고 하는 것은 촌충이 그 벌레, 애벌레의 상태인, 물론 기생하는 상태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경낭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애정소설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애정소설인데도 지금 읽어도 그냥 읽을만 합니다. 그런대로 뭐 하여튼 나름대로 그 시절,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대단히 발달한 소설이죠. 그 어떤 흐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낭자가 이제 소녀라는 의미의 낭자라는 점을 볼 때 그 상대 말로는 사내, 보이라는 의미의 사내 랑자, 이건 이제 랑이죠. 이게 물론 이제 단어 초두에 올 때는 똑같이 낭으로 읽히죠. 이거와 의 랑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제터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는데요. 제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서 제터라는 의미의 이 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터 하면은 낯설죠? 말이? 예, 제사를 지내는 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터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 제사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을 모두 이 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그러면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을 얘기하고요. 강단 하면 강의를 하는 단상이란 뜻인데요.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강단을 쓰지는 않습니다. 통상 써도 상관없어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통상 쓰질 않아요. 강단하면은 대학 교수가 서는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그 양반은 강단에 서 있어 라고 하면 대학 교수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단하면 이 강단과 교단이 같은 선생님이 쓰는 단을 얘기하는 거죠. 교단은 대학 이하, 대학 이하가 아니고 미만, 대학 미만의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쓰는 단상 또는 그 학교의 교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강단도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뜻하는 것이듯이 이 교단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함께 뜻할 수 있습니다. 연단, 이건 이제 드디어 이제 글자 그대로 연설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그냥 일반적인 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단이 있을 때, 이 단의 요 윗부분을 이제 단상이라고 하는데, 단상이라는 얘기는 단에 올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상에 올랐다. 이제 그 대기실에서 나와서 단상에 올랐다라는 말을 등단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등단하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청중들에게 보여줬다, 선을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술계라든지 음악계라든지 또는 그 글을 쓰는 문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드디어 처음 그 얼굴을 보였다, 첫 작품을 발표했다라는 의미로 등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화단, 즉 그 화가들의 단체를 화단이라고 그러죠. 그 화단에 입문했다, 또는 소설가들의 그 협회인 이런 문단에 회원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등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성단이라고 하면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초대, 그러니까 설립자인 단군왕검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바로 강화도 만이산에 있죠. 원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그 서울 지역,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에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요. 이 원구단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그 조선호텔,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그 무슨 호텔이죠? 프레지던트 호텔인가요? 헷갈리네요. 어쨌든 롯데 호텔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꽃밭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이제 단이 그 강사가 무엇인가 말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발표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돋아진 단이라는 의미에서 평지라는 의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ground라는 의미의 저자를 상대어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안에서 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한자가 얼마나 한국어 단어를 유연하게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